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50년 전 일입니다. 한 번 들으면 잊을 수 없죠. 1972년 그때였어요. 저는 아직 어린 학생이었죠. 우리 동네에 청년이 나타났어요. 이름은 박성호였어요. 20살이었죠. 마른 몸에 낡은 옷차림이었어요. 보따리 하나만 들고 있었어요. 낡은 운동화에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하지만 어깨는 꼿꼿했어요. 그때는 지금과 달랐어요. 서울에도 판자촌이 많았어요. 하루하루가 불안한 시절이었죠. 새마을 운동이 있었지만 가난한 사람들엔 남의 이야기였죠. 그런데 성호라는 청년이요. 우리 동네에서 보여준 일들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성호는 충남 산골 마을 출신이었어요. 아버지가 술을 좋아했어. 집안이 완전히 망했거든요. 성호가 나중에 말해준 바로는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는 내가 이 꼴로 살아서 뭐 하냐고 중얼거렸다고 해요. 그해 가을이었어요. 보따리 하나로 서울에 왔죠. 서울역에서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기차에서 내렸을 때 성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대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요. 우리 판자촌에 방을 구했어요. 월세는 3,000원이었어요. 2평도 안 되는 쪽방이었죠. 방 안에 들어가서는 한참을 울었다고 해요. 이제 정말 혼자구나 하면서요. 낮엔 봉제 공장에서 일했어요. 밤엔 빌딩 청소를 했죠. 야간 중학까지 다녔어요. 하루에 서너 시간만 잤어요. 우리 동네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저 아이 보면 가슴 아프다고요. 항상 인사는 밝게 해. 참 기특한 아이야 하셨어요. 성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청소 마치고 돌아오면 새벽 6시였죠. 몇 달 그런 생활을 했어요. 얼굴이 까맣게 타고 살이 빠졌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도 눈빛만은 살아 있었어요. 포기하지 않은 사람의 눈빛이었죠. 어느 날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성호가 새벽 청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청계천 다리 밑 라면집에서 누군가 책을 읽고 있었어요. 성호가 가까이 가봤어요. 봉수야? 했죠. 바로 고향 친구였어요. 몇 달 만에 아는 사람을 만난 거였어요. 이봉수라는 친구였어요. 같은 마을에서 자란 사이죠. 어릴 때부터 함께 놀던 친구였어요. 그런데 서울대에 있었어요. 법학과 학생이었죠. 성호야, 정말 너냐? 했어요. 봉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어떻게 여기서 만나냐? 정말 반가워 하면서요. 하지만 상황이 복잡했죠. 봉수는 서울대생이고 성호는 글쎄요. 처음엔 성호가 위축되었어요. 봉수 기숙사에 놀러 가면 다른 친구들 시선이 차가웠거든요. 한 친구가 봉수에게 물었어요. 얘는 뭐 하는 애야? 성호는 땅으로 스며들고 싶었다고 해요. 하지만 봉수는 달랐어요. 친구는 친구야라고 했어요. 무슨 상관이야? 했죠. 그리고 당당하게 말했어요. 이 친구는 나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이야. 혼자 힘으로 살아가고 있거든 했어요. 이 한마디가 성호를 감동시켰어요. 그때부터 매일 만났어요. 새벽 라면집에서 말이에요. 성호가 청소일 마치면 봉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함께 라면을 먹으며 이야기했죠. 봉수가 영어를 가르쳐 줬어요.
성호는 세상살이를 알려줬어요. 우정이 깊어져 갔어요. 어느 날 봉수가 말했어요. 우리 집에 놀러 와 했죠. 봉수네도 판자촌에 살았어요. 아버지가 탄광광부였고 그때 성호가 만난 사람이 바로 순이 누나였어요. 봉수보다 2살 위인 22살. 명동 양장점 재단사였어요. 순이 누나는 특별했어요. 보기만 해도 마음이 편해졌어요. 처음 만났을 때 순이 누나가 성호를 보더니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성호 작업복이 찢어져 있었어요. 누나가 아무 말 없이 바느질해 줬어요. 이렇게 찢어지면 다쳐요 라고 했어요. 다음엔 미리 말하세요 라고 했죠. 서울 온 지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받은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성호는 그날 밤 정성스럽게 꿰매진 자국을 바라봤어요. 이렇게 친절한 사람이 있구나. 그날부터 자주 놀러 갔어요. 순이 누나가 해주는 밥을 먹었어요. 정말 가족 같은 기분이었죠. 봉수 아버지 이만석 씨도 성호를 친아들처럼 대했어요. 성호야 고맙다고 했어요. 그런데 성호는 순이 누나에게 마음이 기울었어요. 누나가 바느질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뛰었어요. 누나가 웃으면 세상이 환해졌어요. 어느 날 누나가 선물을 줬어요. 야간 중학 교과서였어요. 성호 씨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날 밤 성호는 교과서를 품에 안고 잠들었어요. 난생 처음 받은 선물이 보물처럼 소중했거든요. 봄이 왔어요. 1973년 봄이었죠. 성호와 순이 누나는 산책을 했어요. 한강을 따라 걸었어요. 벚꽃이 흩날리는 날이었어요. 순이 누나 어깨에 꽃이 피 앉았는데 성호가 가만히 떼어줬어요. 그 순간 2사람 눈이 마주쳤어요. 성호 얼굴이 빨개졌죠. 누나도 살짝 부끄러워했어요. 성호 씨는 참 착해요 라고 누나가 했어요. 봉수가 맨날 자랑하더라고요 라고 했죠. 누나도 참 좋은 분이에요. 성호가 겨우겨우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그해 여름 성호는 더 열심히 살았어요. 무엇보다 꿈이 생겼거든요. 순이 누나와 결혼하고 싶었어요. 매일 적금을 넣었어요. 한 달에 5만 원씩이었어요. 점심도 거르고 그랬어요. 2년만 더 모으면 100만 원은 될 거야. 그러면 순이 누나와 했어요. 이만석 아버지가 가끔 말했어요. 성호야, 너 같은 사위를 두면 든든할 텐데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순이 누나는 얼굴을 빨갛게 했어요. 아버지 하고 화를 냈죠. 비록 가난했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었어요. 인생이 온통 따뜻한 봄날 같았어요. 그런데 1973년 가을에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이만석 아버지가 탄광에서 낙반 사고를 당했어요. 척추를 다쳐서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그날 밤 저도 병원에 갔어요. 수술실 앞에서 봉수와 순이 누나가 울고 있었어요. 성호는 그 옆에서 계속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말했어요. 척추 손상이 심합니다. 큰 수술을 해야 해요. 수술비가 300만 원 정도 들어요. 300만 원이었어요. 그때로선 하늘의 별 따기 같은 돈이었어요. 봉수가 학교를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성호가 말렸어요. 순이 누나는 양장점을 팔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턱없이 부족했죠. 성호는 그날 밤 집에서 계산해 봤어요. 자신이 지금까지 모은 돈이 정확히 290만 원이었어요. 10만 원이 모자랐어요. 며칠 동안 성호는 고민했어요. 그 돈은 순이 누나와 결혼하기 위해 모은 전부였어요. 마침 그때 성호에게 입영 통지서가 나왔어요. 열흘 후에 입대해야 했어요. 성호는 밤마다 청계천을 걸으며 고민했어요. 내가 이 돈을 쓰면 순이 누나와의 미래는, 하지만 친구 아버지인데. 한밤중에 혼자 걸으면서 성호는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어떤 선택을 해도 무언가를 포기해야 했거든요. 드디어 성호가 결단을 내렸어요. 입대 이틀 전이었어요. 성호는 은행에 갔어. 적금을 모두 해약했어요. 290만 원에 마지막 월급 10만 원까지. 딱 300만 원이 되었어요. 그 돈을 손에 들고 있는 성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2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모은 전부였는데 정말 이렇게 해도 될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하지만 성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친구니까, 가족이니까, 내가 아니면 누가 도와주겠어. 성호가 혼자 중얼거렸어요. 이게 맞는 일이야. 성호는 병원에 갔어. 수납처에서 말했어요. 이만석 환자 수술비 납부하러 왔습니다. 환자분과 어떤 관계시죠? 그냥 아는 사람입니다. 성호는 익명으로 300만 원을 모두 납부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병원을 나왔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어요. 그날 저녁 수술이 무사히 끝났다는 소식. 봉수와 순이 누나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성호는 멀리서 지켜봤어요. 내 선택이 맞았어 하면서요. 입대 전날 밤, 성호는 봉수에게 짧은 편지를 썼어요. 봉수야, 고마웠어. 건강해. 자신이 그 돈을 낸 거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었죠. 성호는 강원도 부대에 배치되어 취사병으로 복무했어요. 성실하게 생활했어요. 입대한 지 6개월쯤 지났을 때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오후, 갑자기 부대 상공에서 헬기 소리가 들렸어요. 헬기가 연병장에 착륙했어요. 사단장이 직접 온 거였어요. 부대원들이 모두 놀랐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사단장이 성호를 찾는다는 거였어요. 박성호 일병, 면회 나가라. 성호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지?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성호는 꿈을 꾸는 것처럼 면회실로 향했어요. 면회실 문을 열고 들어간 성호는 깜짝 놀랐어요. 봉수가 앉아 있었거든요. 순이 누나도 함께 있었어요. 완전히 회복된 이만석 아버지까지. 더 놀라운 건 성호 아버지도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요. 그때 사단장이 들어왔어요. 성호야, 나와 이만석 씨는 625 전쟁 때 함께 싸운 전우야. 내 이야기를 들었다. 이만석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했어요. 성호야, 내가 그 돈을 냈구나. 병원에서 확인해 봤더니 너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 어떻게 그런 마음을 먹었니? 성호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목이 메인 것처럼 그저 눈물만 흘렸죠. 저는 그냥 친구니까요.
봉수도 울고 있었어요. 미안해, 성호야. 나는 정말 몰랐어. 순이 누나는 성호 손을 잡았어요. 성호 씨 정말 고마워요. 그때 성호 아버지가 나섰어요. 아들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술을 끊었다. 내 아들이 그렇게 착한 일을 했다는데. 아버지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었어. 성호 아버지도 변했던 거예요. 아들의 선행을 듣고 얼음이 녹듯이 마음이 녹았던 거죠. 사단장이 성호에게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건 내 것이다. 내가 희생한 그 돈 말이야. 300만 원이 그대로 들어 있었어요. 이만석 씨가 퇴직금으로 마련한 돈이었죠. 아니에요. 받을 수 없어요. 성호가 고개를 저었지만 이만석 아버지가 말했어요. 성호야, 내가 받지 않으면 우리가 더 마음 아파. 내가 우리 가족을 살렸어. 그리고 순이 누나를 바라보시며 우리 순이도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순이 누나가 부끄러워하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다릴게요, 성호 씨. 평생. 누나, 성호가 놀랐어요. 바보야, 순이 누나가 웃었어요. 내가 가진 마음이 제일 소중해. 그 순간 성호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어요. 2년 동안의 모든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순간이었죠. 사단장도 크게 웃으며 말했어요. 자, 이제 축하 연회를 하자. 그날 부대 간부 식당에서 모두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성호는 생애 처음으로 정말 행복한 식사 시간을 가졌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성호는 부사관에 지원했어요. 순이 누나와 꾸준히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2년 후 제대했을 때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성호와 순이 누나의 결혼식이 1975년 봄에 열렸어요.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이만석 아버지가 주례를 섰어요. 이 두 사람의 결혼은 진짜 가족이 되는 거다. 성호야, 이제 정말 우리 아들이구나. 성호 아버지도 달라진 모습으로 참석했어요. 봉수는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검사가 되었고, 성호는 중사까지 진급했어요. 세월이 흘렀어요. 성호와 순이는 딸 희망이를 낳아 행복하게 살았어요. 봉수는 나중에 판사까지 되었지만 성호와의 우정만은 변하지 않았죠. 두 가족은 지금까지도 명절마다 모여서 그때 이야기를 해요. 성호는 지금도 겸손해요. 별게 아니었어. 친구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여러분, 이게 바로 50년 전 청계천 판자촌에서 일어난 진짜 이야기예요. 가난해도 마음은 부자였던 청년 박성호가 보여준 우정과 사랑, 그리고 희생을 말이에요. 지금도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나요? 요즘 세상에는 이런 이야기가 드물어진 것 같았어. 안타까워요. 하지만 성호가 보여준 건 진짜 사는 게 뭔지를 알려줘요. 손해를 봐도 옳은 일을 하는 게 결국에는 더 큰 행복으로 돌아온다.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 이런 친구가 있다면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성호처럼 용기 있는 선택을 해보세요. 세상이 좀 더 따뜻해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더 행복해질 거예요. 오늘도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